시장이 뭐 잘 마감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하루 사이에 또 많은 것이 반전이 됐어요. 오늘 시장의 지수 1.73% 들어 올려놨는데 시장에서 IT가 미치는 영향력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돼요. 아직도 창피한 거죠.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2,000조가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3,300포인트까지 형성이 돼 있을 때가 그때가 얼마였을까요? 2,600조, 2,600조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600조 정도. 지금은 2,600조가 아니라 2,000조도 안 돼요. 그만큼 많이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대형주의 기준이 시가총액 비중이 79.29예요. 대형주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는 그냥 시장에서 뭐 대형주, 중형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HTS상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대형주라는 것은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아주 단순하게,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이 중형주, 나머지는 다 소형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내가 뭐 중형주 매매한다 이건 알고 계셔야죠. 방송에서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대형주 어느 게 대형주지? 시가총액 얼마? 1조짜리? 아니. 시가총액 순위 일단 어찌됐건 100위까지가 대형주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시가총액 순위는 뭐 HTS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시가총액 이제 100위까지는 한번 심심하실 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5위, 12, 15위, 22, 25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돼요. 시가총액 100위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입니다.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이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쳐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나눌 때는 코스닥 빼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위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일단 어찌됐건 이제 시장 상황의 흐름들 놓고 볼 텐데, 일단은 어찌됐든 시가총액 순위 이제 뭐 LG화학과 네이버의 순위가 조금 격차가 좁혀졌어요. 좀 짜증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LG화학이 더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보다는 그나마도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조금 고맙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하이닉스하고의 이 갭차가 없다라는 이 자체가 참 문제인 거죠. 사실은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 5천억 정도 되나요 지금? 5천억? 6천억? 하이닉스 전망치 크게 하향됐어도 12조 예? 6천억? 아이고, 몇 배? 20배? 근데 시가총액이 같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1조? 여기 12조? 근데 시가총액이 110조에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너무 저평가다 지금. 그러한 흐름을 LG화학에서 답을 찾으세요. LG화학 이번에 시가총액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밀렸었죠. 30조가 깨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40만 원 이탈. 말 같지도 않은 흐름.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잡아 돌리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 기준에서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종목 보세요. 자, 시장 상황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니까 42.9포인트 오르니까,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잡아 끌어올렸느냐예요. 771개 종목이 보합, 강보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분 좋잖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기분 찡찡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왜 내 종목 못 가? 옆에 종목은 뭐 LG전자가 8%나 오르는데 내 거는 개뿔 2% 오르고 말았어. 뭐 이렇게 2%면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한 거지. 근데 뭐 0.2% 오르고 0.3% 올라서 그럼 뭐 이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면은 많은 종목군들, 상당한 종목군들이 덩달아서 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시장 지수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1950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세요. 만기일 뭐 옵션 만기 어떤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것부터 배우세요. 우리나라의 주식을 모든 주식을 합산했을 때 그 합산한 시가총액이라는 금액이 얼마? 1953조. 그리고 대형주 100위까지가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얼마? 1550조. 그리고 코스피 200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업종 대표주 200개를 선정을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에서 선정한 200개의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이 88%예요. 그러면 전체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900개가 좀 넘죠. 9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200개 종목이 88%인 거고 나머지 700개가 넘는 종목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그들의 시장에 영향력은 없다. 다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시장 박살날 거예요. 대형주 하지 마시고요. 소형 잡주 하세요. 아니라고.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거를요? 시장이 박살이 나면 하락 종목이 허벌나게 많아진다. 상승 종목 몇 개 안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한번 해보겠다? 그건 뭐 전업 투자자면 한번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직장 다니시고 내 사업 하시고 또 나는 좀 여유롭게 삶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건 어렵잖아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자. 시장이 강해야 상승 종목이 많고 시장이 강해야 테마주도 나오는 거고 시장이 강해야 그 테마주도 제대로 된 테마주. 최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형주 잡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움직여요? 2차 전지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방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세 개의 종목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기조, 항공우주청 그 부분 플러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산, 수주 플러스 뭐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뭐 그렇게 해서 소형주 말고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제대로 된 변동성. 현대로템 뭐 하루 20%씩, 한국항공우주 하루에 막 10%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루에 23%씩. 근데 뭐 소형주 잡주가 뭐가 불어? 시가총액 수조 원짜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OCI 뭐 하루에 20% 수준,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하루에 7월 말에 뭐 20% 이상. 그리고 매일 신고가 랠리. 거기에 친환경 관련된 또 다른 전기차 또 거기에 연동돼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87% 폭등. 에코프로.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오늘 좀 눌리기도 했지만은 그 두 종목의 폭발적인 시세. 포스코 케미칼. 뭐 LG 화학은 이루 말할 거 없고요. 코테마의 한 묶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것도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게임주들도 일부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비중은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말 그대로 일부. 그러니까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쪽 옥석가리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변동을 주는 종목 쪽 기준, 그것이 소형주 잡주가 아니어도 변동률은 나온다. 그러니 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시장에 남아 계시는 기준이라면, 시장이 어려운데도 시장에 남아 계시는 기준이라면 시장을 견인할 수 있고 시장 대비해서 강할 수 있는 종목군 위주에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거고. 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소형 잡주할래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털적인 명분이 있든 정책적인 수혜가 있든.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어디? 35%대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1.98% 움직이면서 시장지수의 일정 범위는 이쪽에서 견인을 해줬다. 근데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등락률 수준뿐이 안 돼요. 만약에 철강금속처럼 3% 수준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오늘 표출이 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씩 그렇게 해서 시장을 견인해 준 거다. 7월 초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전기전자 업종이 3% 움직이면요. 뭐 3%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3% 움직이고 하면은 3% 변동이 나와요. 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뭐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럼 35.41% 비중에 3%의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 지수가 전 거래일 기준에 대략적으로 2480포인트라고 해주면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하루 땡기는 지수만 26포인트를 땡긴단 말이에요. 35%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26%를 땡기면 나머지 쪽이 쫓아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더 세게 전기전자 업종이 못 잡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2% 수준이에요. 1.98 곱하기 2480포인트 전일 기준에 그 수준의 시가총액 비중 35.41이니까 오늘 42.9포인트 중에 전기전자 업종은 17포인트뿐이 못 땡겼어요. 주도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변동률도 만만찮게 나왔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뭐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이유는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시장의 지수는 일단 IT 쪽 최근에 힘들었던 부분에서 IT 쪽이 강세를 띠면서의 흐름도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쪽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오르긴 했지만 강세를 띠면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IT 쪽의 강세 흐름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럼 여기서 그것도 놓고 보죠. 뭐 어느 거요? 미국의 나스닥 종목군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사실상 그 바닥에서부터 20% 이상 들어 올려졌거든요. 지수가. 그런데 유독 이제 반도체 쪽이 아쉽게도 덜 들어 올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엔비디아가 4%씩 조정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 우리나라를 어제 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초토화시켜 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경기가 침체된다며 또 둔화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막말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만 실적이 그럼 둔화되는 거예요? 응?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해외 주식을 하는 건 아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기준을 뭘 잡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여전히 저평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IT의 4종목을 딱 주력으로 잡아요. 그리고 LG노텍이나 이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보는 거죠. 수익 종목으로. 그럼 주력 4종목을 다 살 거냐?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또 우리는 특이하게 삼성전기와 LG전자 둘 중에 한 종목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뭐 LG전자가 8% 응? 어마어마한 지난 2020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LG전자가 상한가 간 것처럼 오늘 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8.84%도 고맙다는 거지. 좀 이따 한번 추이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의 조정에 대해서 야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실적의 둔화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조금 이따 이제 그 지표 또 볼 거고요. 그래서 지수 부분은 전체 뭐 고른 상승인데
IT 쪽의 흐름이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서 동반적인 흐름이 나왔다. 만약에 오늘도 IT가 좀 조정으로 눌림목의 조정으로 나왔다면은 시장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 놓고 보시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 보시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교육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사서 쌍끌이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의 지수가 올랐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이 한 명이고 기관이 한 명이고 개인이 한 명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명이 고스톱을 쳐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혹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서 올랐다, 이 개념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준에 1,300억을 매수를 했지만 매도 부분에 있어서 2조 2,800억을 매도를 했고 매수를 2조 4천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손바뀜이 있는 거죠. 계속 한 명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는 쪽이 있을 것이며 매수하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뭐 공매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공매도 비중은 전체 3% 수준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은 대부분이 대형주 기준이고, 일부 종목의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액티브 펀드 쪽이 매수매도 이런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극대형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극대형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명이 팔고 한 명이 사고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손바뀜의 흐름에, 전체 추세적인 흐름에 맞게 수급의 논리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이 뭐 1,300억 사서 시장이 올랐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2,000조짜리가 시장 전체가 지금 2,000조잖아요. 1,950조 60조 하니까 2,000조짜리의 시장이 1,300억 매수에 들어 올려졌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방안에서 그래서 뭐 외국인이 오늘 샀어요, 뭐 기관이 팔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해. 그럼 외국인이 산 날은 무조건 오르나? 기관이 산 날 무조건 올라요? 쌍끌이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지도 않아요. 떨어지는 물량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이제 시장의 추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 그러니까 거시경제부터 해서 그냥 단계별로 내려와서 쭉 보면서 참조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왕이면 뭐 매수를 해주면 좋죠, 매입자가. 근데 너무 연연해서 야 이거 뭐 심각한데 외국인이 뭐 너무 많이 팔았네, 뭐 이런 기준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지수가 밀리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외국인들이 66조를 내다 팔아요. 55조 죄송합니다. 55조를 2005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7년까지 55조를 내다 파는데, 2007년도 우리나라 지수 10월 달에 고점 찍을 때까지 10월, 11월, 10월, 11월 그때 고점 찍을 때까지 외국인들이 55조를 파는데도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왜요? 기관이 매수를 해서. 근데 그 기관의 매수는 뭐예요? 주식형 펀드에 돈 들어온 거죠. 그 주식형 펀드에 돈 들어온 건 뭐예요? 그렇죠. 간접 투자에 자금이 들어온 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74조 정도 형성돼 있던 주식형 펀드 투자 잔고가 지금도 이렇게까지 시장의 지수가 들어 올려져 있고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범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뭐 기관들 쪽에 금융투자 있죠. 이 금융투자 기관이 오늘 많이 매수했잖아요. 이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그죠?
증권사의 경우는 자체적인 돈이 증권사가 많아서 저런 매매를 할까요? 그렇지 않고 증권사 쪽의 기준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입니다. 대부분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ELW라든가 ETF라든가 그런 쪽의 해지성 물량이기 때문에 의미를 그렇게까지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선물 쪽에서도 뭐 오늘 외국인이 7천 계약 샀어요. 진짜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만 들으세요. 이거는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잖아. 처음 주식시장에서 배울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예를 들어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제도권 말고 비제도권에 그 방송 출연하는 분들, 전문가라고 칭하는 분들, 그분들의 90% 이상은 전부 주식 자체를 다 잘못 배운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툭하면 수급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외국인가 쌍끌이 매수해서 올랐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고스톱 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물 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외국인이 7천 계약을 사서 이거 대부분 다 해지지 외국인이 선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시장 조성자 LP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LP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발생되는 그 수수료 부분의 일정 범위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LP 역할을 해주지.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 개인과 기관들의 점유율 대비 외국인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이 거래 보세요. 이거 뭐 오늘 외국인이 다 단타 쳤을까? 아니, 해지성 물량의 시장 조성의 물량입니다. 점유율 70%죠. 그 17만 7천 주 매도하고 17만 7천 계약 매도하고 18만 5천 계약 매수해서 결국은 7,600 계약 매수인데 의미가 커요? 안 크죠. 특히 이제 옵션 포지션에 대한 논리도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조금 무시하세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좀 다르네. 외국 기관 쌍끌이면서 올랐어요 이러면서 그거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에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지지 말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쉽게 넘어가시고 결론은 오늘 기준에 요 말씀드린 내역은 한 발짝 뒤에서도 한 번씩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강해야만 그래야만 내 종목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얘기죠. 시장이 강해야만 내 종목이 오른다. 그럼 시장이 강해지는 전제 조건은 뭐다? 대형주가 가야죠. 그 대형주는 뭐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라니까. 아주 단순해. 코스피 200 지수가 가야죠.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200 지수가 88%예요. 그 중에 IT의 비중이 35%다. 그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 두 종목 합쳐서 30% 수준이 돼요.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들이 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이 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IT를 안 갖고 있어도 박수 치면서 계속 올라라. 삼성전자 화이팅, SK 하이닉스 화이팅 이러셔야 된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머지 종목군들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에 못 가는데 뭐 소형주 잡주가 간다? 에이, 하루 반짝, 이틀 반짝, 뭐 한 보름 반짝 그러나서 이제 뭐 깡통 차는 거지. 그런 매매 패턴 지워버리십시오. 자,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추세 부분을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지속한다. 분명히 윤정도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윤정도는 드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의 조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인플레이션의 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될까 봐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으시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만한 그러한 그 내용이 없다. 어떤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공급자발 인플레이션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경기가 그냥 그대로야. 혹은 경기가 안 좋은데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처럼 그냥 쥐들 마음대로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버려요. 물량을 잠궈버려. 그러면 이건 머리 아파지는 거죠. 경기가 확 둔화되죠. 침체됐는데 물가는 고공행진이야.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수요의 급증, 경기가 살아나서 돈을 쓰고 싶은 욕구, 소비의 욕구가 터지고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됐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미국의 금리 정책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 거죠. 왜? 대통령 취임식하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돈 뿌리고 싶잖아. 돈 뿌린다고 약속해서 대통령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랍시고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또 뿌렸죠. 긴축해야 된다. 슬슬 인플레이션 잡아가자. 경기 이만큼이면 많이 살아났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수요가 굉장히 좋아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유가도 뭐 100불에 가까워지고 있고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약속했는데 돈 뿌려야지. 내 대통령인데 돈 뿌려. 2조 달러 의회 통과해서 돈 뿌리면서 무슨 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형성돼 있던 인플레이션이 지금에 와서 인플레이션 이거 뻥쟁이들 얘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이제는 웃으면서 볼 수 있죠. 올해까지 해서 올해 다우지수는 올해 사상 최대치 찍은 거예요. 1월 달에. 이때 인플레이션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이따 지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 연출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왕이면 고점의 차익 실현 잘하고 밑에 다시 사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타를 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바닥에서 21% 들어 올렸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더 많이 밀렸는데 요 지표 부분 보시면 밀려 내려온 거나 돌리는 거나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표 한번 보시죠. 경제 캘린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보실 게 중앙은행의 요 지표. 이거를 우리가 시황 전략을 뭐 예전 시황 전략의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어제 걸 올려줘도 되고 예전 거 올려줘도 되고 요 표 작업돼 있는 거를 옛날 거를 또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동영상 보시면요, 여러분들께 이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시황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시황 길게 안 해요. 오늘 또 말이 많아졌지만 CPI 봐야 되니까 그 시황 특별 시황 보시면 이 맞나? 이건가? 6월 26일. 2월 26일 뭐 7월 말 뭐 아주 뭐 머리가 아팠잖아요. 한번 보세요. 2시간 46분을 시황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종목 얘기하겠죠. 오일 쇼크 당시의 경제 성장률과 유가의 충격부터 해서 이게 2008년도 프루덴셜 증권 임직원 교육 강의할 때 그 강의 교재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안 보시는데 뭐. 안 보고 나서 뭐 그냥 귀에 와닿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노력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2시간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등 전문가 된단 말이에요. 1등 전문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하나씩 보시면 금리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게 지금 바닥금리지 무슨 개뿔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네 무슨 자이언트 스텝 해도 지금 개뿔이나 무슨 바닥금리지 지금 금리가 무슨 뭐 정점에 달하는 금리예요? 아니잖아. 이제 바닥에서 올린 금리 아니에요. 그 전에 좀 올리라니까 안 올렸다가 그 문제가 되겠느냐 했을 때 문제 안 된다고 그랬고 금리 격차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 해서 금리 격차가 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했죠. 지금 금리 격차 발생됐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된 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환율에 대해서 1,300원 넘기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엔화의 저 가파른 속도도 아니고 엔화가 올해 들어서 평가절하가 20% 넘게 평가절하가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10% 수준. 유로값 영국 파운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13% 14% 절하. 우리는 11% 12% 절하. 1,300원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환율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릴 때 행복하게 수익 잡아내는 거지. 그리고 외국인들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내다 팔아요. 그냥 막 그냥 저거 환율 900원까지 원화 강세를 띨 때 기준이에요. 원화 강세를 띨 때, 원화가 초강세를 띨 때. 지금 원화가 약세 1,300원 넘기고 그래서 외국인이 판다며.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가 900원까지 깨져 내려갈 때 2007년도에는 왜 저렇게 내다 파나? 말이 안 되잖아. 원화가 1,300원 올라가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원까지 환율이 내려오는 시점에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도 외국인이 팔아.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1,300원에서 원화가 막 강세 떼서 1,100원 내려오면 외국인이 막 대사나? 근데 왜 900원까지 내려올 때는 55조를 팔았을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윤정도 말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수급에 관련된 해석도 다 잡아드렸고, 또 이런 기준에서 이제 뭐 종목, 전략 종목도 잡아드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국채 관련해서도,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도, 또 유가 관련해서도.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움직인 게 얼마나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 없어요. 개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했다고 그런 뻥을 왜 믿냐 이거야. 눈으로 한 번만 찾아보면 될 거를, 한 번만 들여다보면 될 거를, 그걸 안 보고 그냥 이빨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지금 유가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난 그 앞전에 3개월 저 등락률보다 더 등락률이 작죠. 근데 무슨 유가 폭등을 했다 그래. 거기다가 요 당시 6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뭐 유가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거짓말들을. 자, PPI입니다. 그리고 CPI 보세요. CPI. 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요 박스 쳐드린 요 구간까지가, 왼쪽에 박스 쳐드린 저 구간 7%. 아니 경기부양책 쏟아 내놓으면서 2조 달러를 갖다 뿌려대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긴축을 좀 할까라고 했는데, 아니 돈 뿌려야 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아유 감만할 수 있어라고. 그러나서 2022년 1월달 신고가를 찍을 때도 얼마 7%였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야 인플레이션 난리 났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간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 그게 여기란 말이지. 그게 7%하고 8.5%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가? 예? 7%일 땐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8%일 때는 그러면 이건 무너져야 되는 거야? 시장이 박살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아 원래 이랬었구나. 야 근데 끝자락에서 호들갑을 떠는구나. 끝자락이라는 기준이 잡히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2시간 40분이라고. 이 링크를 지금 올려드릴게요. 우리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계신가? 계시면은 요 저기 뭐야 6월 27일 날 27일 동영상인가? 요 동영상 아마 야간 교육 뭐 PPT가 이거 막 방송 중이라 내가 이거저거 다 갖다가 옛날 강연의 자료 2008년도 거까지 다 갖다 붙여서 보여드린 거라 없을 수는 있는데, 가장 마지막 그 강의 자료 못 찾겠으면 마지막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TV 토요일자 아카데미 그거 자료 지금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동영상 교육 링크를 이거를 올리자고. PDF 파일도 하나 주시고, PDF 파일로 주세요. 그냥 마지막 그 아카데미 자료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이데일리 이 녀석들은 표창장 줘야죠. 어디서 악을 쓰고 급도 안 되는 꼬맹이 PD 붙여놓고 23년 주식한 윤정도한테, 방송한 윤정도한테 35년 주식했죠. 시황을 이거 보시면요, 7월 2일자 보시면 7월 2일자에 19분을 방송을 남들은 막말로 이 폭락장 7월 2일에도 뭐 대박났네 헛소리 할 때 윤정도는 시황만 19분을 내드려서 광고 하나 없이 이 자료 이거 뿌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 응? 근데 어디 윤정도한테 훈계를 해. 이데일리에서 이데일리 나부랭이가 응? 막말로 시황 이데일리 전체 한 달 통틀어서 시황 1시간 프로에서
이데일리 전체 통틀어서 19분을 시황을 얘기해주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봤어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 떠드는 거 말고 저런 지표들 다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협찬방송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본인들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퀄리티를 높여주면 박수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슨 윤정도를 무슨 쓰레기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LG화학 언제 추천했어요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LG화학 1월부터 그 고점일 때부터도 계속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속단 표현으로 초전 박살이 났었고 시장도 깨졌지만 LG화학도 붕괴가 됐고, 그래도 꾸준히 이런 종목은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라면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3월 저점, 4월 저점, 5월 저점, 또 7월 저점에 그렇게 해서 잡아서 지금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 자료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없어? 내가 올려드릴까? 여기 있는데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나는 주알투 아카데미 7월 2일자 원고 PDF 파일로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드릴 테니까 지금도 뭐 지나갔으니까 뭐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 당시에 볼까요? 윤정두가 윤정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제도 심야 늦은 시간에 이데일리 쪽에서 연락 와가지고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럴 짓을 왜 해? 혼날라고 말이야. 23년을 방송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잡지 윤정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준 잡는 거예요. 이거 7월 2일자 방송 원고예요. 그 아카데미 그 방송 원고 자료하고 동영상 링크 올려드릴 거고 시간 되실 때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셔야 돼요.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시황 부분도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이 날짜 거 하나면은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그 시황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잖아요. 2시간 30분 투자 못해요? 주말에 이번에 연휴 기간이니까 투자해서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투자해서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다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나오지 답이. 요 종목군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아카데미 시황 올려주셨네. 동영상은 제가 올릴게요. 제가 한 군데 올려드리면 그거를 전체를 다 뿌려주세요. 아이고. 순서를 정리해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시간 30분짜리 동영상 저거 꼭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요 아카데미 저 당시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종목을 뭘 갖고 나갔는지는. 그것도 한번 볼 거예요. 저 동영상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 당시에 윤정두와 저 당시에 함께 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교육 자료를 다 올려드리고 지금 이걸 뭐 또 할 필요도 없잖아. 시장 좋은데 막말로 내일장 공략주 보는 게 낫지. 예? 안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이걸 직원분들 월급 줘가면서 이 자료 다 만들어서 이거 한 명이 만들겠어? 한 명이 만들겠냐고. 그러면서 장 깨지니까 잡주하십시오 이런 엉뚱한 소리 할 때 장이 힘겹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사우디 아람코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조만간 다시 애플이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국내 증시 너무너무 힘겹게 지금 6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깨져 내려가고 있지만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 기준에 LG화학 시가총액 35조 지금 기준 얼마요? 46조 11조 올라왔죠. 그럼 얼마야? 대략적으로 한 30% 가까이 30% 올라온 거예요. 가까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종목 뭘 갖고 나왔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보십시오라고 하고 삼성전자 이때 시가총액이 335조였어요. 지금 얼마 시가총액 360조인가요? 응? 이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어요? 삼성전자가 56,600원. 그러니까 56,600원에서 뭐 6만 원 수준 올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6만 원 올라서 대박 났어. 이걸 얘기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7월 달 이후에 지금 8월인데 한 달 동안 갖고 오시면서 그래도 한 달 동안 내 계좌가 플러스로 돼 있는지 뒤돌아보면은 그나마도 삼성전자 갖고 계셨으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우왕좌왕 삼성전자 팔아서 단타 매매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도 수익도 냈다가 손절을 한 뭐 일동제약에서 자칫 잘못 부러졌으면은 수익은커녕 계좌가 반토막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날 이렇게 시황을 얘기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나간 거고,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뭘 갖고 나왔어?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서, 자, 하이닉스, LG와 기아, KB금융 보십시오. 응? 하이닉스 아까 63조 시가총액이었죠. 지금 시가총액 67조인가요? 응? LG화학은 얼마였어요? 35조에서 지금 46조, 47조 하죠. 30%에 30%. 그럼 우리 주력이 뭐예요? IT,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즘 최근 들어 작년 10월 이후에 하이닉스, 거기에 자동차, 기아,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요 세 개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 장에 물론 바닥 대비 200포인트 들어올렸죠. 그럼 그렇게 따져서 시장 200포인트 들어올렸으니까 8%, 9% 올라왔다고 치면, 하이닉스, LG와 기아 갖고 계셨으면 방송에서 하이닉스, LG와 기아, KB금융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채워놓는 전문가 봤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저런 걸 다 주력이라고 옥석 가리게 해서 채워주는 전문가 봤냐고. 어디 감히 이데일리 TV 나부랭이가 혼날라고 윤정도 방송 원고를 손을 대? 응? 여러분들 계좌가 저 종목군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나마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한화, 맨 밑에 뭐예요? 오리온. 하나 뭐야? 하나솔루션이지. 지금 신고가 랠리 나오잖아.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이번에 한번 꽝 하고 맞았지만은 6만 원 훌쩍 넘기면서 신고가 랠리 나왔잖아요. 기아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리온 제차 또 탄력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 거고. 기아입니다. 기아. 얼마였어? 이때 얼마였을까? 기아가 7만 8천 원 하나요 저거? 그 다음 종목이 뭐였어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얼마 하고 있었어요? 56,800원. 지금 주가 수준이네. 요거 6만 원대 훌쩍 넘겨서 고점 찍고 실적 나오고 또 한번 휘청 해버렸죠. 응?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뭐예요? 7월 2일 거 우연찮게 지금 꺼내서 보여드리는 거 OCI. 응? OCI도 변동성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 장에 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어디 13만 2천 원이었네. 6월 3일 날 13만 2천 원. 그리고 이때 가지고 나갈 때가 그러면 얼마예요? 아유 막 복잡하다. 이때가 얼마일까? 한번 보시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얼마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나요? 어찌됐건 요 기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압박림 같으신 경우에 어제 이제 10일자니까 어제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압박림 계좌 보시면 OCI만 전량차익 실현을 2번을 하세요. 2번을. OCI만 전량차익 실현을 2번을 하세요. 작년 9월 28일 날 그리고 올해 6월 28일 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시황에 대해서 거시적인 것부터 해서 지금 시장의 부분까지 시장의 흐름 부분까지 해석을 할 줄 알고 해석이 어려우면 윤정도가 해석해드리는 거 좀 들여다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고 시가총액 10위 이내에서 잡아도 돼요. 하이닉스, LG와 자동차 딱 이렇게 55%에서 80% 거기다 확 다 묶어놓고 그게 수익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보는 거고 하나솔루션 OCI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게임주도 한번 보는 거고 2차 전지도 보는 거고 내 포트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뭐 변동성 종목 소형주 금양도 보고 금양은 뭐 수익을 못 내겠어요? 여기 보시면 압박님 OCI가 이게 언제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21년 9월 28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금액이나 작어? 이때 만기가 언제였어요? 22년 4월이었죠. 저랑 4년 되셨나 그럴 거예요. 4년. 지금 만기가 좀 이따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1년씩 다 연장이지 뭐. 삼성전기 또 OCI 이거는 언제? 6월 28일이죠. 6월 28일 계좌 세 군데서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만기가 언제로 됐어요? 1년 연장하셨잖아. 근데 2024년, 2025년이 만기이신 분들도 계세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그리고 어제는 올려주신 게 저기를 올려주셨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계좌가 3개. 계좌가 3개. 3개짜리에 절반 매도하고 종가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시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영상 올려드린 거 동영상 그거 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고 7월 2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올려드린 이 대형주들의 기준이 전부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을 찌워드렸지. 이게 얼마였어? 세상에나 하이닉스가 이게 얼마야? 아이고 8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기준. 이거를 방송을 갖고 나와서 악을 쓰고 여러분 그러면 이 종목 팔아서 뭐 사시게요?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팔아서 뭘 사시게요? LG화학 실적 무시하지 마십시오. 35조 6천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가 지금 얼마 46조 47조 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5위. 물적 분할 악재라고요? 호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금 뭐예요? 블록딜. 그 이슈도 무시 못하는 거란 말이지. 이번에 얼마 찍어요? 78만 1,000원 찍죠. 이거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에 50만 원을 이탈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데일리 TV 나부랭이들이 뭘 갖고 윤정도한테 시비를 걸었냐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무슨 4월 달에 4월 27일 날 요때 있잖아요. 4월 2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4월 26일 현지 시간 기준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미국 5위짜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마이너스 12% 폭락이 나와서 2차 전지주들이 전부 개파락에 바닥 찍을 때 그게 얼마? 45만 원. 그날은 방송이 없었나 봐 윤정부가. 방송 없었으면 야간 방송 안 하나? 이데일리 TV 데일리로 매일매일 나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하도 이데일리 그 팀장급 애가 하도 머리 아프게 해서 짜증 나가지고 우리 박영훈 대표님 대신 나가세요 그냥. 그러고 있는 찰나에 LG화학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언제 LG화학 얘기했어요? 4월 26일 날 모니터링 해보니까 27일 날 언급한 적도 없는데 말도 안 한 종목 왜 수익률 올라갔다고 광고하세요? 그냥 막 그냥 진짜 1월부터 했다고 1월부터 이데일리 방송 자체를 1월부터 LG화학 사서하고 엄청나게 깨져 내려갔었던 종목이고 3월에 바닥 찍을 때는 방송 안 했겠어요? 윤정두가 종목이 막 수십 개가 있나? 그냥 맨날 갖고 나가면 IT,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나서 뭐 최근 들어서는 방산, 에너지 그 정도 수준에서 결국은 52주 신고가 이 장에 52주 신고가 수익을 잡아내서 계좌를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으로 돌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들하고 코드 안 맞는다고 어디 감히 결국은 그게 오롯이 시청자분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이런 시황을 20분씩 해드리고 이런 대형주를 해석을 해드리고 7월 4일 날 현대차를 편입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종목이 우리가 무슨 뭐 조금 움직이면 이거 사세요. 오늘 다날 뭐 장 막판에 튀어 올랐는데 다날 사세요. 이러나? 윤정두가? 그거는 교육용입니다.
펀더멘탈 뒷받침 안 됩니다. 거래 터졌으니까 한번 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솔루션인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이게 예? 얼마까지 깨고 내렸어요? 38,000원까지 깨고 내렸어요. 얘가 38,000원. 오늘 얼마 찍어요? 37,000원을 넘깁니다. 47,000원을 넘겨. 16,000원 올라온 거야. 60% 가까이 올라온 거야. 1억 9,100만 주짜리 시가총액 지금 47,000원이면 9조 시가총액 9조 원 수준짜리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누적 수급 보십시오. 4월 28일 이후에 지금 650만 주 돼 있잖아요. 7월 1일까지. 지금 얼마요? 1,100만 주를 넘겨요. 5%를 훌쩍 넘겨서. 매수 평균 단가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5% 이상이니까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52주 신고가를 내니까 지금 이상해. 어제도 똑같은 분들 야간 방송 들으시면서 아 이거 들어가 말어 왜 안 들어오시냐고. 응? 이게 뭐예요? 이거 현대 로템 같은데 이거는. 응? 얘도 52주 신고가 찍죠. 27,000원대까지. 그저께 들어오려면 그저께 안 들어와. 7월 말에 들어오려면 7월 말에 안 들어와. 매일매일 나는 400만 원, 500만 원 손실 봤어요. 몇 천만 원 손실 봤어요 해놓고 VVIP 방 가입하는 거는 그거는 싫은 거야. 내 돈 내기는 싫고. 그러면은 오픈해드리는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오픈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과금하신 분들은 돈 냈으니까 사세요. 그럼 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재고 저걸 재고 윤정수가 뭔 소리 하는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또 야간 방송 보면 또 누가 나와서 쫄쫄쫄쫄 떠들면 그 종목이 내일 상한가 갈 것 같고 그래서 또 손실 나고 또 손실 나니까 또 가입비 없고 주식할 돈은 있고 주식장이 뭐 도박장이에요? 이게 7월 1일 아카데미 방송에 이 종목 하나하나 다 보세요. 여기 뭐 쓰레기가 한 종목이라도 있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이 7월 1일 그대로만 했어도 7월 2일 그대로만 했어도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야. 이거 6월 25일이네. 6월 25일 원고 그대로만 했어도.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응? 볼까요? 윤정두가 누군지? 누군지는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뭘 하든 말든 응?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전문가를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응? 뭔 소리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임직원 그 증권사 임직원분들은 교육 다 들어갔어요. 응? 우리나라의 네이버 인물 검색에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 네이버 인물 검색에 나온 사람 윤정두가 1호.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인물 검색에 본인들도 늘 수가 있어요. 검증받으면 등록이 된다고. 응? 예전에는 뭐 윤정두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검색해서 윤정두를 여기다 올려놨던 거고. 수익률 대회 실전 투자 대회 8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7,681% 수익을 내. 세계 기록입니다. 이게 10주 동안 낸 기록이에요. 이게. 파생 상품에서도 1위,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1위, 삼성증권 요거는 우량주 수익률 대회 1위, 조선인물 검색에서는 여기는 아직도 그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그 조선닷컴에서 할걸요. 자체 심사를. 거기에도 가시면 검색이 돼요. 누군지는 확인하시고. 응?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해서 책 10권 쓰고 이게 35년 된 증권카드예요. 럭키증권카드. 이게 LG투자증권으로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으로 지금 NH투자증권으로. 그럼 럭키에서 LG투자증권으로 옮겨진 게 그게 92년도인가 뭐 그럴 거야. 그것만 따져도 30년이야. 응? 근데 보신 것처럼 그 30년을 소형주 잡주 아니잖아. 다 대형주. 2005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 거래소 비제도권 인사는 초청을 하질 않아요.
윤정두만 유일하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정두 이외엔 비제도권 인사가 가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있어. 한국경제TV가 거래소를 대관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윤정두뿐이 없어요. 그게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뭐 투자협회라든가 이런 쪽 강연은 많죠. 근데 한국거래소 KLX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 윤정두라고. 그런 윤정두. 방송국 전화 와가지고 윤정두 대표님 연락처 좀 주세요. 여기 거래소입니다. 방송국 뒤집혔지.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존경의 눈빛. 응? 7,681% 10주 동안 3천만 원짜리 계좌 27억인가요? 대회 끝나고 나서도 30몇 억까지 갔었지. 이게 요즘에 뭐 CNBC 비즈에서 맨날 얘기하는 우리 그 저 영권 출신 용이 한용이 제가 수익률 대 1등 했고요. 확 그냥 지가 언제 1등을 해. 회사에서 만들어줬지. 40명 출연시켜가지고 대신증권하고 해서 40명의 수익률 대회를 한 거예요. 40명. 전문가 40명. 근데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500만 원짜리 계좌 열어놓고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 몰빵해가지고 그거 한번 어떻게 좀 맞으면 어떻게 수익률 대 1등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볼러. 다박살이지요. 지들도 다박살 나놓고 맨날 광고만 대박났죠라고 광고를 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명 다. 근데 지금도 MTN에서 여기 연세 있는 분 있어. 잡주만 하는. 지금도 잡주만 하더라고. 뭐 내가 수익률 대 이거 1등 했대. 아유 거짓말쟁이들 아주. 한용이도 지금도 나와서 제가 수익률 대 1등 했어요. 이 녀석도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TM 돌려가지고 사기지. 그게 TM 돌려가지고 200명씩 TM 돌려가지고 수익 내드릴게요. 가입하세요. 그게 사기지. 그런 것만 못된 것만 배워갖고 다 대형주죠. 전부 대형주. 나머지 사람들 봐봐. 종목이 뭔가 퓨처캠, 용이 DST 로봇, 한국 패키지 이거 갖고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반짝은 하겠지. 반짝은.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JDI잖아. 다 JDI. OSTV JDI는 다 우리 거라고. 윤정두 거.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저 계좌만 1억짜리 계좌고. 이거 보세요. JDI 진검승부 트레이더 얼마에 43.62%.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수익인 거야. 어디 대도 않는 이 지금도 활동하잖아. 이거 요 양반들. 내 이름은 다 가려버렸는데 활동하잖아요. 그래놓고 전문가랍시고 저런 종목 지금 퓨처캠 한국 패키지면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볼까? DSD 로봇 상장 폐지는 안 당했나 모르겠어. 이 2016년도에 2016년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MTN 방송의 종목군들 이런 윤정두한테 어디서 2대1 나부랭이 애들이 딱 걸려서 2대1 TV 당분간 아주 그냥 기본이 안 돼서 이 담당자 애들이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시황을 잡아주고 기준을 잡아주는데 본인들 방송 퀄리티를 그렇게 높여줬는데 결론적으로 사이트 찾아오셔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뭐 다른 거 다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이제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일단 어찌됐건 수익 내시고 뭐 공부해서 추가 수익을 내시고 혼자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거는 수익을 낸 다음에 얘기고 안 그래요?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공부했는데 안 되겠다. 나 그냥 즐기고 살래. 윤정두 네가 공부해서 종목이나 제대로 포트폴리오 잘 짜줘봐. 그렇게 가시는 게 정답인 거지. 또 스스로 매매가 되시면 더더욱 좋고요. 과금하는 게 문제에서 이게 문제, 이 비용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문제가 아닌데
계좌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깨지고 있으면서 요 과금을 못해요? 1개월만 들어오시면 되지. 응? 전화하세요 지금. 응? 2008년도 신문 광고에 이게 2008년도 한국경제신문 5단 통광고. 요거 지금 뭐 PDF 파일로 한국경제신문 가셔가지고 이 날짜 PDF 파일 확인하시면 요거 광고 그대로 다 있어요. 이렇게. 응? 얼마에서 연회비가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1개월 그 당시 기준에 150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쌌어. 이게 한국경제TV 10년 활동해줄 때 요 기준이었어. 한국경제TV 처음 생길 때부터 10년 이상을 해줬죠. 우리나라 방송국 모든 거 이토마토 마찬가지고 처음 생길 때부터 다 해줬지. 오늘 기준에서의 변동률 상위 종목군들, 우리 종목군들 다 이래요.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코스모신소재, 위메이드, LG화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OCI, 카카오게임즈, 한국항공우주, LG전자 오늘 난리 났고 거기에 오늘 하나솔루션, OCI, 예? 카카오게임즈 오늘. 아니 어제만 가입을 하셨어도 맨날 그 생각하시잖아요. 응? 최근에 그걸 한번 볼까요? 그거를 지금 뭐 종목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녹화 방송 하나씩 다 보시면 되지. 오늘 LG전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뭐 올려드렸죠? 오늘 녹화가 두산 피어셀 올려드렸고 두산 피어셀 뭐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날짜별로 한번 보려고 그래. 날짜별로 있는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아 이거 다 안 보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저기 표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줘보세요. OCI도 오늘 올려드렸고 표 작업한 거 최근에 우리 변동성 종목에 날짜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몇 프로 올랐다 그거 있잖아. 그 표 어디 있지?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아차구나 하고 기억이 나시지. 예? 야간 방송에서 지금 해드리는 건 어찌 보면 뭐 좋게 표현하면 소형교육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마케팅인데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장도 그랬었고 굳이 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요 종목군들 카톡방에 다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방송 지금 유튜브나 여기나 들어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에코프로 7월 14일부터 해서 7월 13일 야간 방송부터 에코프로 7월 13일 야간에 시간에 상한가 같죠? 그때부터 해서 7월 19일 8월 5일 변동률 보세요. 13.92, 16.21 이런 종목을 왜 놓치나? 예? 상한가 종목은 맨날 잡아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한가 못 잡아요? 예쁜 공대님 맨날 상한가 종목 올려주시는데 하나솔루션 이러한 20%의 시가총액 지금 9조를 넘기는 종목에서 이 20%의 이 수익 위메이드 28% LG화학 이 대형주의 7.8% 6.08% 오늘 LG전자 8%대 8.84 한국항공우주 7% 카카오게임즈 16% 한국항공우주 2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 여기다 현대로템도 넣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넣고 무슨 말이냐면 소형주 잡지에서 상한가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얘네들도 15% 20% 30%씩 나와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5위짜리가 7% 8%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작년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 2020년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 안착 7월 19일 날 아침에 같이 움직이셨어도
7월 28일 날 아침에 같이 움직이셨어도 이 수익을 7월 29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 LG화학 이때 폭등, 8월 3일 날 16.54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 다음날 28%, 그 다음날 에코프로 8월 5일 날 16%. 뭐 난리가 아니죠 지금 매일매일.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LG전자 8.84%,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OCI, 두산피어셀, 여러분들 선배분들 두산피어셀, 카카오게임즈, 저거 한번 봐보시자고요. 오늘 공지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료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맨 위에 OCI 있죠? OCI 지금 다 뿌려드릴게요. 뿌려드리고 간단하게 오늘자 OCI 교육 나온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시 40분에 녹화해드렸어요. 오늘 OCI 녹화 기가 막히게 해드렸어요. 지금 11시 36분에 OCI입니다 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OCI입니다 라고 올려드렸단 말이야. 조회수 26개 뿐이 없어. 누가 보겠냐고. 56분을 올려드린 걸 이걸 누가 보겠냐고.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좋든 싫든 들으실 수밖에 없죠. 응?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려도 안 듣고 매매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다? 나 수일 손실 났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범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OCI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거 내용 볼까요 한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잘라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OCI 문자 나간 거 이거 가격 보세요. 지금 얼마죠? 오늘 129,500원 129,500원 20거래일 고점 또 넘기고. OCI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어제도 121,000원 125,500원까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OCI 다 OCI. 이거 다 오픈해 드렸죠. 오픈해 드렸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잡아서 손실 나서 손절하고. 고점에서 잡았어도 이겨낼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 가서 또 손절하고. 기준 거래량 150만 주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도 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설명을 드렸어요. EPA. OCI 이거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이제 뭐 교육 얼마 안 해드릴 거야. 이제 마무리 쳐야지. 지금 이거 OCI 지금 설명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들께서 유료 회원님들은, VIP 회원님들은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듣기 좋든 싫든 OCI 같이 보고 공부하고 대처해서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녹화 방송 50분씩 목 찢어져라 해드려도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 마케팅 광고만 하지 말고 설명 좀 해봐, 혹은 OCI 그래서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니까 계좌가 퍼런 거라고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도 살려주세요. OCI 같은 종목에서 왜 얘가 움직이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실적이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OCI 녹화 제대로 보세요. 왜 OCI가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럼 내일 사면 무조건 가느냐? 아니지. 다시 10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온다라고 치면 왜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결론은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목표주가 우리가 높여놓은 이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어제 이렇게 올려줬을 때 문자 다 나갔고, 어제만 가입했어도 어제 편입해서 오늘 수익이 났고, 하루에 시가총액 3조 원에 달하는 종목에서 하루 만에 6% 7% 수익 나면 되는 거지. 그 대형주에.
예? 기술적인 분석?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이 윤정도 교재 가지고 교육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한 장짜리 저게 우스운 것 같아요? 요 캔들 이런 게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재 자체가 없어요. 윤정도 교재가 유일한 교재 이거는. 나머지 뭐 전설의 고향 쓰는 것도 아니고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의사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게 다 일봉의 기준에서의 오늘 차트 이거 다 올려드렸어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 동영상으로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응? 오늘 거. 이거 다 방송 끝나고 이거 다 그 넣어주세요. 넣어서 PDF 파일 한 번씩 뿌려주시고 얼마 안 되니까 분량. OCI 그래서 다 이 문자까지 다 뿌려주세요. 이거 다 못 만들어놨으면 상관없어요. 있는 것까지만 뿌려드리세요. 그리고 동영상 올려드리면 동영상 보시고 50분짜리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는 과금해서 배우시고 누구는 공짜로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샀어.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또 문자도 매집에 대해서 기간에 저 170만 주의 매수 주식수가 2380만 주짜리예요. 주식수가 몇 주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기간이 저 정도의 매수를 11만 8천원 9천원 수준의 매수를 했다. 매집률이 5% 이상 훌쩍 넘는다. 7%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오픈 채팅방에도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응? OCI 제가 뿌릴까요? 내가 낱장 파일 있는데. 응. 오케이. 4대 천원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이 네 가지 캔들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OC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거 오늘 꼭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제대로. 여기서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15분 지난 그 기준에서부터 56분까지 40분 동안을 OCI에 대해서 왜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인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저평가였나 계속 저평가했지. 근데 왜 얘가 그러면은 전달에는 덜 움직였고 전전달에는 덜 움직였고 전전달에는 바닥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실적이 이렇게까지 저평가인 건지. 다시 설명해 드려요? 싫어요. 힘들어. 2015년도에 EPA가 진행했던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됐었는지 그게 반대급부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줄지 현재 기준에 인플레이션 완화법 통과됐잖아요. 상원에. 이제 하원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두산 피어셀 17%씩 올라간 거고. 그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명확히 아셔야죠. 이 동영상 제대로 보시고. 또 오늘 공지사항에 OCI 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두산 피어셀 있네. 두산 피어셀.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두산 피어셀입니다. 두산 피어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산 피어셀 17%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두산 피어셀 좀 봐주세요. 설명 쭉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뭔 소린데? 뭔 소리요? 장중에 그래서 녹화 다 해드렸죠. 이 녹화도 지금 이건 길진 않아. 15분짜리야. 아유 땡큐하네. 내일장 공략주에 두산 피어셀을 일단 우리는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기준거래량 400만 주로. 그럼 이 동영상 보셔야 돼? 안 보셔야 돼? 보셔야 되겠죠. 응?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OCI에 올려드리고 있고 OCI 링크까지 다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피어셀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두산 피어셀도 뭐 정리된 내용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올려드려도 돼. 뭐냐면 월봉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 일봉의 기준에 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해놨잖아.
아 이거 OCI구나. 죄송합니다. OCI 보여드렸어. 두산 피었어요. 분봉의 기준에 왜 저기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못 잡으셨는지. 월봉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 상승 형태 확인형 다 형성돼 있고 이거 뭐 장중에 올려드렸던 거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당겨다가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잖아. 장중에 두산 피어서 올려드렸던 내용 그대로 15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또 설명해 주세요. 나 목 아파요. 밤새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LG전자. LG전자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 LG전자 또 볼 거예요. 거래 터져 있기 때문에. LG전자. LG전자는 마찬가지 18분 동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자체적인 거래량 최상위. 이 흐름이 추세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땡큐 합니다. 이 바닥에서부터의 그 저점 편입 물량의 기준을 우리는 차익 실현이 아닌 그대로 유지 추가 편입으로 대처를 합니다. 우리도 10만원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97,000원, 98,500원, 10만원. 오늘 세 번 문자 나왔어요. 내일 꺾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창피하게. 이게 뭐 창피한 게 문제야 지금. LG전자를 사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시장이 받치지 못하고 혹은 LG전자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낮아져서 만에 하나 편입단가 대비 눌린다고 해서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지금 전화 한 분이 받고 있어. 한 분이. 천천히 하세요. 부재중 전화 있는 거 다 전화 드릴 거니까. 지금 올리는 우리 연구원분 힘겨워서 막 그냥 PDF 파일만 드리죠. 뭐 카카오 게임즈하고 하나솔루션 뭐 이런 거는 PDF 파일만 드리든지 아니면 PDF 파일도 안 해드려도 돼. 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를 한번 봅시다. 예? 카카오 게임즈. 오늘 6만 원을 넘겼어요. 장중에. 안타까워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유료방에는 내일장 공략주를 제가 올려드렸었나? 오늘? 안 올려드렸으면 마저 정리해서 올려드리죠. 자, 내일장 공략주 한번 설정해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시간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종목이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에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는 상승률 상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종목 박셀바이오. 오늘 장중에 박셀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죠. 1,400억 정도, 1,300억 정도면은 20위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셀바이오가 추가 3%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조 딱 도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실패가 되더라도 우리는 들여다본다. 들여다보자. 요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시죠. 내일은 금요일이고 불금이 돼야 되고 재미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지금 기준거래량 7535 400만 주 언제 8월 4일 날 기준의 거래량의 70% 400만 주면은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나와줘야 보수적이든 뭐든 변동성의 기준을 볼 수 있겠다. LG전자는 일단은 넣어놓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인데 뭐 최종적으로 보시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두산 피오셀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연출돼 있어요. 뭐 HYT 뭐 HYT 뭐야 이거? 이런 종목군들은 뭐 신규 종목인데 HYTC 1,500억짜리 윤정두가 이거 얘기를 할까 언급을 안 해요. 굳이 뭐 하려고? 상한가 잡아먹으려고? 시가총액 2천억짜리에? 에이 필요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변동률은 다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쪽을 좀 보고 두산 피어셀은 오늘 이제 이 거래가 내일도 수반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내일 수반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날이 막판에 뭐 좀 움직였다는 것 같은데 어쨌건 여기 뭐 시가총액 1조 미만, 금량도 1조 미만, 그리고 세비캠도 1조 미만, 그리고 뭐 에코프로, LG전자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는 박셀바이오 정도의 변동성을 내일 한번 들여다보자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드리고요. 우리 종목 기준에서는 봅시다. 박셀바이오 오케이. 정상적인 거 23년 동안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을 봤어요. 동호회든 유무료 회원분들이든 비정상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기준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 한번 쭉 볼까요?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오늘 뭐 LG전자의 수급은 프로그램 쪽뿐만 아니라 뭐 쌍끌이로 뭐 어마어마한 100만 주, 1억 6,300만 주짜리예요. 100만 주니까 0.7% 수준. 그리고 LG이노텍, DB하이텍, BH, LG화학. 요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LG화학으로 대처를 해서 봅니다. 현대차, 기아 여전히 뭐 긍정적인 추이 부분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KB금융 6만 원까지는 계속 열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 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단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추이 추세 부분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좀 많이 눌렸는데 수급도 꼬였고요. 근데 요 수급 범위 보면서 이제 차분히 또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고가 나와준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변동성을 크게 줬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대단한 거죠. 0.25% 수준 저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또 OCI도 마찬가지 수급 추이 범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살짝 뒤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숨고르기 기준에 손바뀐 부분은 좀 더 차분히 놓고 대처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급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뭐 고냥고냥한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리온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이제 그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 수급은 좀 많이 유입됐는데 다소 거래량이 아쉬워요. 순위 안엔 들어와 있겠지만 내일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래가 터진 쪽의 기준을 먼저 설정 범위를 잡고요. 얘도 수급이 원체 좋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를 빼기가 좀 그렇긴 한데 포스코 케미칼, 두산 피오셀, 카카오 게임즈 내일 아침에 다시금 보자고. 내일 아침에. 그래서 일단 저녁에는 보통 5종목만 넣는데 오늘은 6종목을 넣을까요? 일단은 오케이. 포스코 케미칼, 솔루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일 관심 종목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요게 지금 잠시만요.
매장 하드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5종목 하나 둘셋넷 다섯 6종목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다 지금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위치라서 주력을 숨겨놓을까. 포스코 케미칼을 하나솔루션을 일단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변동성 위주에서만 좀 놓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제 차도 볼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에 제 차도 봐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동시효과 이전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그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 부정적인 흐름이 될지 감안해서 종목이 뭐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종목군들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또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LG전자의 부분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좀 참조하시고 가장 단순한 이제 그 기본적인 논리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원체 저평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저평가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엇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어요? 성장성이 결여된다라는 부단 요인. 성장성이. 그러니까 핸드셋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적자긴 하더라도 성장성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셋이 없는 상태에 전장에 대한 결과물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매출액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화폐가치 훼손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업체이다 보니 매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의 기준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은 5% 수준에 계속 그대로 맴돌고 있어요. 응? 그러면은 조금만 판관비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진율이 뚝 떨어집니다. 브랜드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색가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 성장성의 부분을 이제는 전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 전장에서 찾으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도 있다. 이번에 불붙은 이 거래가 추세적인 거래로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려면 그러려면 사실상은 뭐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전장 관련된 이슈가 불거져 줘야 됩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뉴스 뒤져다 보고 했어도 별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뭐 수급 논리, 뭐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거래를 수반하고 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 붙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평가 상태의 흐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쪽도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도 지금 어찌됐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거 이외에 이제 신규 사업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진출 여러 가지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도 뭐 사실상 2020년 이후에 기준이 되는 거죠. 2020년 이후의 기준이 뭔데요?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놨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성장성이 더더욱 불거져 있고 지금 저평가 상태 절대 아니에요. 지금 2차 전지주들 뭐 에코프로비엠 우리도 갖고 있지만 저평가인가요?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수급 범위가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7,700만 주짜리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예? 수급 범위에 대한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지속되는 게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더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땡큐하죠. 추세 강화 나올 수 있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쉬어갈 수도 있어요. 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12조짜리 종목에 예?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줬다 땡큐한 거고 25%예요. 주간 월간 단위에 적지 않은 등락률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주춤거리고 이제 월말까지도 이렇게 간다고 해도 잡아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다 오른 걸 왜 주냐? 뭐 맨바닥인 거 살라고 그래요?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이자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갔잖아요. 이번 주 초에 14만 원일 때 이 고점을 넘길 때 14만 원을 넘길 때 그 부분을 놓친 게 제일 억울해 죽겠는데 예? 거기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규모도 대비해서. 그렇지만 놓쳐요? 놓칠 필요 없지. 그리고 나는 좀 성격이 여유가 있어. 그럼 눌릴 때를 보시든 더 치고 올라갔을 때 더 치고 올라가는 수급 강도를 보시든 얘가 더 치고 간다는 건 시장도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미치지는 않아요. 얘가 눌린다는 거는 시장도 동반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락에서든 편입 관점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의 이제 정책 테마의 기준을 특히 이제 8월 말까지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면 뭐예요? 에코프로 BM도 실적 상상 초월하는데 저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들어가 있냐? 거래량 터지고 일단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가 제한적이었다면 빠져나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나마 오늘 일부 거래를 터뜨렸어요. 일부. 큰 거래도 아니고 일부. 결론적으로 5MA, 20MA 거래량은 넘겼고 내일 거래가 일부만 수반돼도 이 양봉 거래량의 7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는 다음 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져갑니다. 근데 거래가 계속 드나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빼고 나왔다가 거래 터질 때 그때 빨리 보면 이거 바로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빨리 보면 이거 바로 왜 못 따라붙어? 개장 초에 탁 갭상승에 거래 빵 터져서 음봉 나와서 근데 확 돌려? 시초가 돌려? 아우 땡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이런 종목이 많아져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많아져요. 두산 피어셀입니다. 얘도 간당간당해요. 사실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미국 쪽 관련된 예? 정책 테마, 미국의 정책 테마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이죠. 어쨌든 모든 게 다 친환경. 거기에 이제 수소 관련, 갭상승, 치고 돌리는 흐름의 강도, 수급 1.5% 하루에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결론은요. 얘가 내일도 가야 된다?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 거래 터져야 됩니다. 얼마 정도? 최소 400만 주.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여다보는 거지. 예? 내일 사나요? 그렇게 묻지 말라니까요. 내일 400만 주가 터지면 삽니다. 그럼 장 끝나고 400만 주 터지는 거 확인하고 사요? 아니지.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400만 주의 기준이라는 거는. 한번 봅시다. 거래량 교육 기준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터지고 양봉이면 그럼 얘 내일 400만 주, 그러니까 10시까지 120만 주 터질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내일 10시까지 120만 주 무조건 터져요. 10시까지 120만 주는 무조건 터지는데
12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가 중요하지. 양봉이다. 아우 땡큐. 거기에 프로그램 수급까지 들어온다. 땡땡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형성되고 나서 밀려? 음봉이야? 그럼 거래가 안 나와. 그러면 이때랑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랑. 예? 지지지지지지. 거래량 없이 반등 나왔다가 지지지지지지.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필수다. 필수다. 그래서 거래량만 터지면 변동성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피어셀을 넣은 거예요. 왜? 첫 번째 거래량이기 때문에 때가 안 탔어요. 사실은.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낼 때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런 거지. 그잖아요. 박셀바이오 똑같아요. 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 첫 번째 거래량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앞전에 5월달 이후에 삔쩍 한번 빵 터지고 그 다음날 안 터지면 개뿔 말짱 도루묵이라니까. 21% 오르면 뭐해. 그 다음날 거래가 안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470만 주에 80% 400만 주는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가 안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 개장초에 빵 쳐고 올라가서 그럼 따라 붙었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저게 장막판에 들어올렸다 꼬리 달았을까? 아니야. 개장초에 갑자기 누군가 확 건드려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야. 그럼 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 만약에 위로 더 올라갔으면 거래 더 실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날 빵 터지면서 바로 상한가 가요. 그럼 개장초에 갭 상승이니까 거래가 터진 걸 알죠. 9%를 띄우고 시작했는데 그걸 몰라? 개장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이었겠지? 근데 순식간에 상한가 가버린단 말이야. 생각도 할 시간도 안 주고. 놓쳤어? 그럼 그 다음날 볼 수 있다는 거야. 윗꼬리 달고 뭐 음봉이고 냅뒀더니 동하더라. 아니지. 갭 상승이 또 나오는데 또 8%야. 단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따라 붙어서 15% 찍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 내 매매가 원활치 못했어. 그럼 손절. 냅뒀더니 더 가던데 아니 손절하고 그 다음에 또 봐야죠. 2.9% 올랐어. 거래 수반도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빠바바바바바바방 실리면서 11.84까지 가. 근데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이날은 못 사고 이날은 실패했다고 치면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변동률이. 거래량은요. 이때 2천억을 넘기는 거래량이 형성이 됐나요? 천억. 그죠? 340만 주에 5만 원만 따져도 1,500억 뭐 그 이상. 응? 그잖아요. 그러면 이날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날은 요날 거래량만 터지면 되는데 더 터졌어. 그러니까 갭 상승이 컸고 운봉 떨어졌고 돌릴 때 이럴 때 매매 원활하신 분들. 그다음은요. 거래 있어 없어요? 안 쳐다본다니까. 거래가 없으면. 그러다가 요날 거래가 빵 또 터진 거야. 개장초부터 약보합에서부터 누군가 푹 건드려갖고 쭈주죽. 근데 여기서 박셀바이오가 대박이야 끝내줘가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패가 망신인 거예요.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속단 표현으로 쓰레기. 얘를 어떻게 봐? 못 봐. 얘가 주가 변동이 나올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공시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일동제약 시간에 상한가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공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단 한 번의 공시 내용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보도자료 나온 거 가지고 변동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끝내줘요 하는 순간 조정받아도 얘는 끝내주니까 저가 편입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런 순간 패가 망신하는 거지. 얘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철저하게 거래량이 터지느냐. 거래량 최상위 20연에 들어오려면 최소 1,000억, 1,500억은 터져야 돼. 그럼 얼마? 최소 200만 주 정도씩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 200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200만 주가 터지면 내일 10시까지 6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서 4% 움직였다. 그럼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되니까 무조건 거래량은 개장초부터 터져요. 그럼 갭상승의 앞전 고점을 넘기고 72,700원을 지금 72,500원이 시간에서 넘기고 양봉으로 쭉쭉쭉쭉쭉 그럼 거래량은 빵빵빵빵빵 이래. 그럼 따라 붙어요.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만약에 내가 사자마자 꼬리가 달린다. 손절이지. 3% 기준 잡고.
그거 이외엔 답이 없어요. 박셀바이어가요 끝내주고, 그 끝내주는 게 어딨냐고. 기업 공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보도자료잖아. 그거 누가 뿌렸어? 기자들이 열심히 써서 거짓말하고 있네. 회사에서 뿌린 거 아니야. 이게 다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도자료 하나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주가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지 바보 마냥 이게 끝내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바보 마냥 그런 보도자료 가지고 나와서 이게 박셀바이어 끝내주고요. 이런 애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고. 내일 당장 박셀바이어 우리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기아, 현대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그룹주들 이런 2차 전지를 일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솔루션, OCI 걔네들 다 갖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한 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은 야, 얘 한번 봐볼까? 야, 한 뭐 심심한데 한 뭐 내 돈 1% 한 5만 원만 가볼까? 5만 원? 나 뭐 500만 원뿐이 안 할까? 5만 원만? 5만 원이 못 사네? 그래 10만 원 한 주만 사볼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수익을 많이 냈어. 52주 신고가 종목만 다 잡아먹었어. 수익이 많아. 나 한 몇백만 원 수익 났어. 에라, 나 이 몇백만 원 없는 거 치고 얘 한번 매매해보자. 그럼 그 몇백만 원 갖고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요 종목은요, 내일 갭상승의 앞전 고점을 넘깁니다. 분명히 뭔가의 보도자료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주도자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치고 밑으로 내릴 거냐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들고 올릴 거냐는 누구도 몰라. 전화해봤어? 전화해봤으면 주가 조작이야. 같이 달려가는 거야. 전화 안 해봤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치고 들어 올리면 따라 붙는 거고 얼른 소액만. 왜? 걔네들이 치고 들어 올리는데 내가 더 많이 사버리면 걔네가 가만히 있어? 거기다 털고 나가지. 소액 가지고 따라 붙었다가 그들이 차익 실현해서 꼬리가 달리면 같이 차익 실현하는 거고. 요즘에는 그 흔적들이 프로그램 쪽에 많이 남죠. 극소형주보다는 이런 종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렇게 매수 30만 주, 36만 주, 매도 30만 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쪽에 이거 누구예요? 대부분이 외국계라고 그랬죠. 어떤 외국계? 액티브 펀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쪽 수급이잖아. 박셀바이오 400만 주. 앞부분에 마케팅이 좀 심했나요? 소양교육 한답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뭘? 윤정두가 야간 방송 무방을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 4시간을 광고 없이 그냥 막 죽어라고 시황 설명해드려, 종목 설명해드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건전성을 보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내가 혼자 해보려다가 아휴,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인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내가 가게도 지켜야 되고 뭐 회사도 나가야 되고 그래 윤정두 믿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세요 사실은. 저한테는. 남들처럼 윤정두가 와 오늘 점상 갔죠? 대박 났죠? 이걸 안 하니까. 그런 말장난에 현혹되시는 분들이야 뭐 이 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바닥에서 무료 방송 만약에 1000명이 들어와서 그날 5% 50명 땡기면 선수라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 후배들이 잘 땡겨. 아주 그냥 나도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말장난 기가 막혀. 내일 아침에 상한가 갈 것처럼 얘기해. 일단 가입하라 이거야. 그럼 가입 착 해. 운 좋게 내일 탁 잘 맞아줬어. 시장도 좋고. 그러면 이제 환불이 없죠. 응? 그러면 한 뭐 50명, 100명 땡겨가지고 이제 또 먹고 사는 거야. 만약에 이제 탁 했는데 깨졌어. 그러면 다 환불이지. 한 50%, 60%, 70% 환불이지. 저가 상품 딱 해가지고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결제하게끔 해나고. 여러분들이 그게 부담 없이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이 실험 대상이 된다고.
주의하시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하셔도 대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금 말씀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같이 갑시다. 나도 이러한 종목에서 대형주에서 수익 좀 냅시다. 전화하십시오. VVIP 전화는 지금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전화하십시오.